이 6가지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글을 쓰는 작업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영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계속하여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회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통해 나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적고 싶은가를 결정했죠. 의의 4회차에 걸쳐 말씀드렸던 6가지 작업, 즉 기억나는 일 적기, 주요 인물 파악하기, 일화 끄집어내기, 말하듯이 쉽게 쓰기,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를 토대로 이야기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6가지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글을 쓰는 작업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이거든요. 필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비문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위에서 정리된 것들을 이야기로 천천히 잘 풀어나가면 이후의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드디어 글을 씁니다. 좋은 글은 좋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절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후에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해결됩니다. 독자들은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독자 자신의 일인 양 울고 웃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독자들은 곧 공감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저의 작품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인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줄거리 작성하기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쓰려고 마음 먹으면서 다음에 들려드리는 내용으로 대략의 줄거리를 미리 적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났을 때 빨리 기록해놔야지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저희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에게서 받아 교무실 서랍에 보관하던 휴대전화기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없어진 전화기를 찾는 과정과 이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은 글입니다. 당시에 적었던 대략의 줄거리를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 15년 전쯤 내가 중학교 학생부장의 업무를 맡고 있던 때이다. 김 선생님이 급히 나를 찾으셨다. 수업 시간에 벨이 울려 학생의 전화기를 받아 보관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절도 행위의 주인공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만은 제발 아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찾기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돌입했다. 도난 전화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웬 어린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곧 그는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받지도 않더니 급기야는 아예 꺼놓는 것이었다. 전화기 주인인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해당 통신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수발신 통신 내역을 뽑아왔다. 며칠간의 분투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임을 알아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교사의 책상 속에 있던 전화기가 어떤 연유로 어린 아이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우리는 어렵게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집을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강 선생님이었다. 가명.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강 선생님은 그날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마침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들을 교무실로 데려왔다. 밤 11시가 넘도록 엄마는 보고서 작성으로 바빴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판기만 두드려댔다. 춥고 적막한 교무실에 홀로 남겨진 아들은 김 선생님의 잠기지 않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전화기를 주머니 속에 몰래 집어넣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 마주 앉은 강 선생님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후 며칠 동안이나 이 먹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엄마이다. 나도 부모이다. 나는 강 선생님과 뭐가 달랐을까? 내 아이는 그 아이와 뭐가 달랐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것이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미리 써놓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글을 정밀하게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긴장감과 갈등도 있고요. 결말도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순간의 감정을 토로하는 등 세밀하게 써내려간다면 한편의 완성된 수필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는 위의 줄거리에 살을 붙여서 A4용지 4장 정도의 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적 수필 쓰기 방법 5회차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이야기의 시작점 생각하기, 주제에 맞추기, 글쓰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기, 이렇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